안녕하세요. 연합회장 박성호입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훑어봤는데 각 부문마다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시상을 하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개별 그 수상작에 대한 또 품평은 우리 방송 학 회장님께서 따로 해주실 거니까요. 전 짤막하게 다른 얘기만 좀 하겠는데요. 진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 암흑 같은 세상이 될 때 그 이후에 언론이 그래도 빛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서부지법에서 우리 또 현장 취재를 하는 기자 취재진, 오디오맨 등이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치 2주, 3주 이렇게 지금 진단을 받아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리적 상해는 크지 않다 해도 정신적 충격이 커서 이렇게 사람들 접촉한 걸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조롱, 협박 이런 거 많이 노출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시상식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한국영상기자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집회 시위 취재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이것을 권고 가이드로 만들어서 좀 전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나 또 회원사 단위에서도 회사랑 또 상의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문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 연합회에 기탄 없이 알려주시면 또 반영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만 마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방송학회장 최영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심사위원을 그렇게 괴롭혔던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찬반이 아니고요. 거순으로 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정말 이기신 분들입니다. 진짜 승리자십니다. 한 3대2, 3대3, 심지어는 마지막에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너무 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옥석거리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다들 주옥 같고 너무 좋은 작품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을 든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은 수상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제가 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95회 심사평, 제15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취재보도부문 9편, 기획보도부문 4편, 지역 취재보도부 부문 7편, 지역 기획보도부문 9편으로 총 29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다음 수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취재보도 부분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의 주도하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정부자 수뇌부가 모여 비밀회동을 갖고 계엄을 모여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보도한 JTBC 롯데리아 내란 모의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계엄 탄핵 국면에서 노상원이라는 비선라인이 개입하여 군 정보기관을 조종하고 HID를 동원하려 했던 정황을 보도하여 계엄의 불법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쉽게 수장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SBS 김용현, 노상원 독점 인터뷰 등 비상계엄 관련 연속 단독 보도도 계엄 사태의 전말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보도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수상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위원 다수가 동의할 만한 보도가 없기도 했지만 기획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보도가 여러 출품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출품하기 전 부분에 적합한 보도인지 출품 부분에 적합한 보도인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TBC 혈세소돈 DTL 알고 보니 의원이 왕국과 KBS 창원 명태균 스캔들 단독 연속 보도 두 편이 공동 수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TBC 보도는 택시기자들의 복지를 위해 택지회사와 대구시 지원으로 건립된 DTL 복지센터가 택시기사들을 배제한 채 한 명의 국회의원과 한국노총이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KBS 창원 보도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연속적인 심층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KNN 바다 블랙홀 죽음의 해안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순환 사고의 실태 위험성을 기자의 체험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피해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수상작에는 아쉽게 탈락하였으나 MBC 부산 민자도로의 대가도 부산시 민자도로 정책의 한입성과 경제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제기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의 보도가 정말 어려운 결정 속에서 수상됐다는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입니다.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우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걸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러내 계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대령은 우선 햄버거를 먹고 얘기하자더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태역장성이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앉혀놓고 내랑가담을 지시한 겁니다. 정 대령은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노 전 사령관이 향후 있을 진급 인사 정보도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진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정보사 대령들을 동원한 정황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는 자신이 점집을 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의 무당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노 씨는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JTBC 오원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C 이서준 기자입니다. 네. 노상원 취재를 하면서 일단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실현해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거의 매일같이 연속 보도를 해서 노상원의 민낯을 모두 낱낱이 파헤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국정농단 취재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내란 사태 취재는 좀 더 경악스럽고 좀 더 기괴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담함이었고 그래도 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참담함보다는 경악스럽고 낙관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고 저희 언론이 다 좋은 취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곳은 재단법인 DTL, 대구 택시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대구시 예산 20억 원과 택시운송 사업조합 출연금 53억 원 등 약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정작 택시기사들은 복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쉼터가 있긴 있거든요. 첫째로 그 장소도 잘 모르고 디테일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거는 모르지요. 보기식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 건물의 한 해 임대 수익금은 7억 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DTL 측은 수익과 복지 사업 예산 규모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번듯한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대구 지역 택시 근로자를 위해 짓고 있다는 연수원입니다. 이 연수원을 지은 건 재단법인 대구택시 근로자복지센터 DTL. 왜 하필 이곳에 연수원을 지은 걸까? 이상한 점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 뒤에 보이는 연수원 땅의 주인이 청송 출신 의원인 김이상 국회의원의 친형이란 점입니다. 김이상 의원은 대구에서 한국노총과 택시노조 의장을 지냈던 이력으로 DTL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의원이 이사장에 취임한 건 2013년 1월. 공교롭게도 김 의원의 친형은 연수원 부지를 2012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대구 택시근로자복지센터 DTL에 대한 대구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합동감사를 진행한 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TBC의 박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TBC 선배가 이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을 좀 받았었는데 또 연달아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사실 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에서 이런 취재를 좀 이어간다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외롭기도 했었고 조금 고민도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보도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 조금 쉬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취재를 했고 또 10편이 넘는 연속 보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늘 뒤에서 이제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신 저희 권준범 선배랑 지금 오늘 또 데일리 취재를 하느냐고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저희 영상 취재 선배 김남영 선배한테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음. 검찰은 명 씨가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석 대와 USB 1개에서 이 통화 녹음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처음부터 세게 말했지만 당내 반대가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명 씨는 당시 박완수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모두 김 전 의원 공천에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은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는 윤 당선인과 명 씨 간 통화 40여 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전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아내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던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명 씨는 그동안 김 여사와의 통화 유무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외하고 김 여사와 명 씨 간 통화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는 대통령 부부와 사적, 공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특히 김 여사와 더 많이 소통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야 그 전화 끊은 거야.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명태균 관련 이슈는 저희가 사실은 그 후발주자였습니다. 이게 좀 저희끼리 자주 하는 말로 좀 사실 좀 부끄러운 보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 그 지난해 9월부터 해서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 명태균이 왜 경남 창원에 사는 것인가라는 농담 섞인 말도 했었고 그 매일같이 여기 계신 그 동료 기자님들이 쏟아내는 단독 보도에 매일 물을 먹으면서 참 그 물속에서 되게 갑갑한 느낌을 한 2달 정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 선배랑 저희가 이제 좀 인력 상황이 좀 최근에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서 뭐 우리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좀 거창하지 않은 목표를 좀 시작을 했었고 하다 보니 이제 나름 이제 진실을 찾는데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몇몇의 보도를 조금하게 됐고 그러한 노력을 좀 예쁘게 봐주셔서 이런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취재를 좀 경험하면서 전 참 배운 게 많았는데 그 언론사들끼리의 보도가 경쟁이 아니라 좀 협력 관계이자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은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참 깨닫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관련 이슈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도 꾸준히 관련 취재 지속하면서 좋은 기사를 쓰는데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된 추락만 176건,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테트라포트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바닥도 미끄럽고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구조물로 막혀 있어 자력으로 탈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테트라포드는 수중 5m가량, 깊게는 10m 넘게 설치됩니다. 구조물 속에 갇혀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어렵습니다. 추락하면 빠져나오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결국 테트라포드는 아예 올라가면 안 된다는 큰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소방과 해경에 부산 경남 지역 주요 순환 사고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제출된 203건의 출동 가운데 절반이 6월에서 8월 해수욕장 개장 외 기간이었습니다.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초로 입수해 권장 인력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소방 수상 구조대로는 다 채우지 못합니다. 365일 24시간 해변 안전 관리는 꿈도 못 꿉니다.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해운대구 수상구조대. 낡은 건물에 의무시설이 없어 복도에서 치료합니다. 대기실은 좁고 불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내놓는 대책은 입수 금지, 또 금지뿐입니다. 바다를 찾고 즐기는 시기와 방법이 다양해지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안전관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사실 모두 선배들, 후배님들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 다 이 혼란스러운 형국 속에서 사실 정치적인 아니면 이런 탄핵 정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데 저희가 이런 안전 특히 또 해안과 관련한 기사를 여름도 아닌 겨울에 낸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가기도 했습니다. 시기를 좀 잘못 맞추진 않았나 싶었지만 이런 안전 같은 건 사실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테트라포드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비인가 해변의 위험성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끝없이 찾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을 저희는 찾고 싶었기 때문에 기사를 준비했고 당시에 저희 캡이던 정기영 기자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획을 준비했고 저희 또 동기인 박은성 촬영 기자가 촬영을 열심히 해줬고 제 후배 기자인 최혁규 기자가 참 열심히 해줬거든요.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